1강. 새해는 언제부터야? 2024년 희망찬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한 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2024년은 알겠는데 왜 갑진년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는 걸까요? 그리고는 용띠 해가 왔다고 용의 특성을 여러 곳에서 나열하거나 용띠 연예인에 대해서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력으로 2024년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갑진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력 2월 4일이나 5일경에 입춘이 되어야 갑진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갑진년이라고 쓴 것 자체가 절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지로 말해주는 갑진년, 을사년 등은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죠. 너는 무슨 띠니? 라고 물을 때 쓰이는 정도랄까요? 대한민국에서 날짜를 구분해서 쓰려면 좀 복잡한데 완전히 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음력만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생활은 양력으로 하면서도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은 음력으로 합니다. 또 우리들의 생일은 양력으로 차리는데 돌아가신 분의 제사는 음력으로 날짜를 헤아리니 늘 헷갈릴 수밖에요. 어릴 때는 제사 날짜가 매번 바뀌는 게 아주 못마땅했죠. 일정한 날짜라면 기억하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학에서는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시간은 연속성을 지니죠. 해와 달이 또 지구가 움직이면서 무한하게 앞으로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한 연속성 안에 인간이 시간을 매긴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동양에서는 2시간씩 묶어서 12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은 24시간 체제, 동양은 12시간 체제인 셈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냐고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구분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음력을 쓰는 동양은 대가족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한 온도와 물이 필요하니 햇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사계절이 있으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성장시키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미리 저장해 두었던 것으로 먹고 사는 문화였던 거죠. 시간으로 치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낮에는 내내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들어와 쉬고 밤에는 자는 것을 기본으로 생활을 한 거죠. 이러한 생활을 한 동양인들은 시간을 숫자를 써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간지라는 것을 써서 활용했어요. 만약 1970년 3월 1일 오후 3시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1970년 3월 1일 생이에요. 라고 말할 것이고 서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라면 경술년 무인월, 경진일 개미시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할 거예요. 같은 말 다른 표현인 거죠. 서기는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죠. 동양은 예순개의 간지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했어요. 앞서 경술년 무인월 경진일 개미시는 요새로 치면 태어난 날을 기록해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되겠죠. 이대로 신고했다면 700301이라는 번호가 될 테니까요. 서양의 24시간 체제에 맞춰 기록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별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 당시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태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할 목적으로 생겨난 1차원적 정보가 담긴 번호이죠. 하지만 동양의 시간에 따라 기록해낸 생년월일시, 즉 사주는 큰 의미를 지녀요. 왜냐하면 생년월일시가 아주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계절과 시간이 녹아 있는 데다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정보이기 때문이죠. 예전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쥐띠면 부지런하겠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 소띠는 소처럼 일만 많아. 돼지띠는 놀아도 먹을 게 많지. 그저 옛사람들이 믿는 미신처럼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책과 유튜브 시청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나름의 체계가 담긴 옛사람들의 지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